이번 시간에는 유압에서 사용하는 유압 기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압 펌프가 나오는데요. 유압 펌프라는 것이 무엇이냐? 외부에서 가해지는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유체에 압력을 가해서 낮은 곳에서 이제 위쪽으로 높은 곳으로 보내거나 멀리 보내는 장치를 펌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펌프를 언제 사용하느냐? 우리가 그 유압 탱크에 있는 그 기름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액추에이터나 제어 밸브 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야겠죠. 그때 송출해주는 그런 펌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의 능력은 이 양정이라는 것과 송출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양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송출량을 계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우선 양정부터 보시면 흡입 수면에서 송출 수면까지의 수직거리로 나타내는 실량정과 관로에서의 손실을 고려한 전량정이 있는데, 자, 말로만 하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전량정과 실량정이 있습니다. 실량정. 자, 우선 흡입 수면이 이 부분이고요. 펌프가 기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토출 수면이 있고요. 그 위에 손실 수도가 있습니다. 전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량정이 여기까지거든요. 토출량 그 흡입 수면부터 여기까지 토출 수면까지를 실량정이라고 합니다. 흡입 수면부터 토출 수면, 그리고 이게 즉 흡입 전 양정, 흡입 양정이죠. 흡입 양정 플러스 토출 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양정은 실량정에다가 이 토출관 손실 수두까지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양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흡입 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흡입 수면부터 펌프까지의 높이, 이게 그 흡입 양정이 되고요. 그리고 펌프에서부터 여기 손실 수두까지, 토출 수면 손실 수두까지의 그 수직 거리를 토출 전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량정과 실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흡입양정과 토출양정이 무엇인지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송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송출되는 액체의 최저, 그러니까 펌프의 성질에 따라서 이 송출량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펌프의 능력은 송출량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단위는 유량이니까 미터 세제곱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흡입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작동력을 흡입하는 거고요. 토출 작용은 바깥쪽으로 작동력을 밀어내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압 펌프의 종류 이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자, 이 용접형과 비용접형으로 우선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용접형으로는 왕복식과 회전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용접형은 이제 좀 압축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용접형은 압축 효율이 좋지 않은 것을 비용접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접형에는 왕복식,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자, 피스톤 펌프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회전 펌프, 회전 피스톤 펌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전식으로는 기어 펌프, 베인 펌프, 나사 펌프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어 펌프, 베인 펌프, 피스톤 펌프 이 세 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비용접형으로는 원심식, 사류식, 충류식이 있다는 거,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특수형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동력에 따라 그 펌프를 분류를 하게 되면 전동기로 인해서 이제 펌프가 움직이냐, 전동기 펌프, 수동으로 움직이냐, 수동 펌프, 엔진 펌프, 무동력 펌프가 있는데 이건 잘
안 나오니까 이 위에 있는 용접형과 비용접형 펌프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비용접형 펌프입니다. 자, 비용접형 펌프는 비압축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비압축. 비용접형 펌프는 이 날개차의 회전으로 물체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게 해서 이때 생기는 원심력 있죠. 원심력. 이 원심력의 작용으로 압력을 증가시켜서 원심력으로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양수를 하기 위한 그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체가 흐르지 않아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낮고 유량이 많은 경우, 자, 압력이 낮고 유량이 많은 경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비용접형 펌프는요. 볼리트 펌프, 터빈 펌프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볼리트 펌프는 구조가 간단하고 크기가 소형인 반면에 터빈 펌프는 복잡하고 대형입니다. 원심 펌프 이렇게 그 비용접형 펌프, 터보형 펌프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심력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단위 하나인지 단위 복수인지에 따라서 단단, 다단 펌프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축방향으로 유입되는 것, 축방향에 유입되는 건 이것은 사류 펌프라고 합니다. 축류 펌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류 펌프와 마찬가지로 축방향에 유입되는 것도 같은데, 이제 사류 펌프는 약간 경사진 방향으로 송출되는 거고요. 딱 그 축방향으로 딱 송출되는 펌프가 축류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비용접형 펌프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용접형 펌프가 나와 있는데요. 용접형은 최적형이라고도 합니다. 강제식 펌프죠. 비용접형은 비강제식이에요. 이 강제식 펌프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주기에 그 동작이 발생되면 자, 일정한 양의 유체가 유압 정체에 공급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 그것은 되게 출력을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출력을, 높은 압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유체를 흡입해서 강제로 송출한다는 것. 이게 용접형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복 펌프와 이제 회전 펌프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자, 피스톤, 버킷, 플런저 등 왕복 운동에 의해 그 실린더 내에 진공을 만들어 그 낮은 곳에 유체를 흡입하고 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필요한 곳을 송출하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 피스톤 또는 플런저가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맥동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맥동이랑 뭐 진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떨림. 설치 시에 펌프에서의 진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흡입 밸브와 송출 밸브가 있습니다. 높은 송출 압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용접형 펌프의 특징이죠. 고속 운전이 어렵습니다. 반면 피스톤 펌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운동체로 피스톤을 사용한 펌프로서 자,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을 왕복 운동시켜 위체의 흡입 및 송출을 하게 되고요. 이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격이 고가고요. 가벼운 용량 펌프로 많이 사용되고 고속 고압의 유압 장치에 적합합니다. 근데 효율이 제일 좋아요. 다른 유압 펌프에 비해서 효율이 가장 좋다는 거. 그래서 이 피스톤 펌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공부하실 때 어떤 가장 효율이 좋거나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플런저 펌프라고 나와 있는데 피스톤 펌프 대신에 플런저를 사용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플런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그 지름이 작고 길이가 길면 이게 플런저가 되고요. 이게 실린더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름이 크고 좀 길이가 짧다. 그럼 이것은 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 펌프 대신에 플런저를 사용하는 것이 플런저가 되겠고요. 피스톤 펌프보다 더 큰 송출 압력이 필요한 곳에 멀리 보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다이어프램 펌프라고 하는 거, 다이어프램이란 말이 그 격판을 뜻하는데요. 다이어프램의 왕복 운동에
의해서 유체 송출하고 운동 부분과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격판에 의해서 유체 누설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전 펌프인데요. 자, 펌프의 본체 속에 설치된 회전체의 회전 운동에 의해서 유체를 송출하는 펌프인데요. 흡입 송출 밸브가 없습니다. 회전 펌프는요.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밸브가 없어 건조가 간단하게 되고요. 취급이 용이하게 됩니다. 회전품 연속적으로 유체를 하기 때문에 송출하기 때문에 맥동이 거의 없고요. 고양정 소량으로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하는 유압 펌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기어 펌프라고 하는 것은, 자, 기어는 보통 구조가 아까 피스톤 펌프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높고 운전보수가 많이 편리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펌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베인 펌프라고 하는 것은 기어 펌프와 그 피스톤 펌프의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펌프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자, 피스톤 펌프는 가격이 고가이고 복잡한 대신에 효율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사이에 베인 펌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인 펌프는요, 편심된 회전체에 설치된 베인이 원심력이나 스프링에 의해서 본체 안쪽에 밀어붙여서 회전하는 펌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토출압력 맥동이 적고 그 호환성 양호하고 보수가 용이합니다. 효율은 피스톤이 90에서 95% 정도 된다고 하면 베인이 한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어는 60에서 70%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나사 펌프라는 것도 있고요. 나사 펌프는 나사 축의 회전에 의해서 유체를 홍출하는 펌프로 나사 축 수에 따라 1축, 2축, 3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소음이 없고 맥동이 별로 없고요. 회전하는 것들은 맥동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왕복 운동, 이제 피스톤 같은 것들은 이제 맥동이 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보통 제낀다고 하죠. 보통 이 문제에 관련된 거는 보통 제끼고 넘어가는데, 이거를 이해하시면 별로 다른 암기를 해야 되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단위환산만 잘 하시고 관련된 식만 아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수동력은, 자, 펌프로 유체를 송출할 때 필요한 이론 동력을 뜻하는데요. 이 수동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 킬로와트 단위로 나타낼 수 있고 PS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력을 구하는 공식은, 자, 이 PQ가 보이죠? 이 압력, 토출 압력 곱하기 U량이 되고요. 자, 킬로와트면 1200으로 나눠주면 되고 PS 단위는 750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1200과 7500이 어디서 나왔냐? 자, 1PS는 이것도 단위환산에 의한 건데 1PS는 75kg 중 미터 퍼 세크가 되겠고요. 자, 1kW는 102kg 중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미터 퍼 세크니까 이게 센티미터로 들어가겠죠? 센티미터. 그래서 이게 7,500이 되고 이게 1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모에 7,500과 1200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효율에 대한 문제가 주어질 시에 효율을 분모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효율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분모에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토출량 보시면 이 시간 단위가 세크입니다. 세크인데 보통 이 미니트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크가 1미니트가 60세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200, 이 61만 2000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는 1200 곱하기 60을 한 거예요. 1미니트가 1분이 60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45,000 어떻게 나왔냐? 이거는 7500 곱하기 60 하면 45,00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식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1리터라고 하는 것은 1리터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 밀리리터를 뜻합니다. 이 1ml는 1세제곱 센티미터 같아요. 1cc라고 뜻하죠. 이것은 10의 3승 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이것은 10의 3승 cc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단위에서 하는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맥동 현상 참고 보시겠습니다. 맥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 압력 수위가 주기적으로 변동해서 설치된 압력계 진공계의 지침이 심하게 흔들리고 소출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을 맥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맥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펠러 날개차 등의 크기나 모양을 바꾼다. 자, 이 크기가 모양이 적절치 않으면 이 맥동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펌프 회전수나 유량이 좀 너무 과하거나 그럴 때는 또 이제 맥동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압력을 적당하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관로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저항을 제거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맥도 현상이 떨림이 있을 수 있겠죠. 흡입 관로나 소출 관로에. 그래서 이런 것 방지 대책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동력입니다. 자, 원동기로 펌프를 구동할 때 실제로 필요한 동력. 그것은 이것도 킬로와트 단위 974분의 TN, 이거 914를 기억하시고요. PS 단위는 716분의 TN이 되겠습니다. 자, 이송 최적과 토출량을 보시면 토출량은 자, 펌프의 회전수 곱하기 이송 최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전 효율로 펌프의 모든 에너지 손실을 고려한 효율로 축동력 분의 수동력이 되겠고요. 이것은 기계적 효율, 최적 효율, 압력 효율을 모두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의 효율을 나타내는 이 용어가 중요한데요. 펌프 전 효율은 용적 효율과 기계 효율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용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토출량과 실제 토출량의 비율이고요. 자, 기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의 기계적 손실을 감안한 그런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펌프의 손실을 보시면 자, 수력 손실, 누설 손실, 기계 손실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수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펌프 자체에서 발생하는 양정의 손실을 뜻합니다. 누설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운동 부분하고 고정되어 있는 부분 사이 틈이 있겠죠. 그 틈으로 압력이 높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에 유실되는 유체 누설에 의한 손실이 되겠고요. 기계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패킹이나 실딩에서 마찰로 인한 손실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유압을 제어를 해주는 자, 유압 제어 밸브가 있겠습니다. 자, 유압 제어 밸브에는요, 자, 힘을 제어해주는 압력 제어 밸브, 속도를 제어해주는 유량 제어 밸브, 그리고 이제 흐름을 제어해주는 방향 제어 밸브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실기에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호랑 이제 어떤 것 이제 압력 제어 밸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량 제어 밸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방향 제어 밸브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선 압력 제어 밸브는요. 압력 제어 밸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안전 밸브라고도 하는데요. 압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입구 측 입력이 스프링 힘보다 커지면 통과시키는데요. 10초 내에 최고 압력을 설정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입력되는 압력을 일정 압력 이하로 유지시켜준다. 이거 어떻게 유지시켜주냐. 내가 만약에 3메가파스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한을 해둔 거죠. 시스템의 최고 압력을. 3메가파스칼이 넘었으면 넘은 것들은 다 모두 탱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3메가파스칼 넘은 것들은 다 탱크로 보내주기 때문에 일정하게 3메가파스칼로 압력을 유지해줄 수 있겠죠. 압력을 그렇게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정한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최대 허용 압력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과부하를 방지하는 안전 밸브가 되겠습니다. 강압 밸브라고 하는 릴리프 밸브 이제 기호 이렇게 보시고요. 강압 밸브 기호도 보시겠습니다. 이 릴리프 밸브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가 하면 강압 밸브는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관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강압 밸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릴리프 밸브는 이제 시스템의 최고 압력을 이제 제한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주 회로의 압력이죠. 강압 밸브는 주 회로에서보다 좀 더 낮은 압력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압력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액추에이터 공도의 최고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릴리 밸브도 최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데 이것도 강압 밸브도 일정하게 유지해 주냐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릴리 밸브는 실린더 내의 토크의 힘을 제한해서 시스템 내의 압력을 그 최대 허용 압력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요. 강압 밸브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내의 압력 안에 이 실린더 액추에이터로 가는 이 부분 공급되는 최고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릴리 밸브가 해주는 것이 더 크죠. 좀 시스템 내 주 회로에서 액추에이터로 공급되는 최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 이거 좀 다른 얘기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퀀스 밸브 같은 경우에는요, 순차 작동 밸브라고 해서 조작의 순서를 제어할 때 내가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작동된 후에 B가 작동되게 하고 싶으면 이 시퀀스 밸브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터 밸브, 밸런스 밸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유압 작동기에 걸려있는 부하가 급격히 제거되었을 때 하중이나 관성력으로 인해서 작동이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작동기의 운동 속도를 제어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만약에 이거 포크레인으로 가는 그런 압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떨어지면 위험하겠죠. 근데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배합을 형성해서 이 압력이 없어지더라도 이게 바로 떨어지지 않게끔 그 배합을 형성해 놓는 겁니다.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배기 압력이거든요. 배기 압력을 이렇게 형성을 해놔서 바로 떨어지지 않게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퀀스 밸브 기호,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이 기호 위에서 보셨죠? 이 릴리 밸브고요. 릴리 밸브와 이 보시면 이건 체크 밸브입니다. 한쪽으로만 유체가 흐를 수 있게 제어하는 건 역류 방지하는 그런 밸브가 되겠는데요. 이건 체크 밸브를 두 개를 써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배합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밸브가 사용이 되고요. 실기에서도 이 릴리 밸브와 체크 밸브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무브화 밸브인데요. 자, 언로딩 밸브라고도 합니다. 작동 압력이 규정 압력 이상으로 되면 유압류를 유압 펌프로부터 직접 오일 탱크로 교환시키면서 펌프를 무브화 상태로 하고 이하가 되면 밸브는 닫히고 작동하게 됩니다. 다시 무브화, 부하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로 그 부하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브화할 때는 공급 포트가 있고 탱크로 간 것이 있으면 공급되어 있던 것이 작업 포트로 가지 않고 보통 탱크로 바로 가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냥 유압은 순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까지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탱크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무부하로 되는 거죠. 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이제 부하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음 압력 스위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회로의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하면 전기회로에 신호를 보내서 전기회로를 열거나 닫히게 하는 개폐 역할을 해주면 전환 스위치가 되겠고요. 기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압력 스위치 기호 잘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설정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지금 A 접점으로 되어 있는데 A 접점이라는 것은 평소에 열려 있는 거, B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닫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설정 압력이 되면 이게 닫히게 되겠죠. 닫히게 돼서 전환이 되는, 만약에 붙어 있다 보면 이게 열려서 이게 멈추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압력 스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방향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정된 배합이 생기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는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한 유압 밸브로 체크 밸브가 내장되어 있는 것. 자, 이 설정한 배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했죠.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릴리 밸브와 체크 밸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압력 스위치와 비교해서 이 개념이 비슷한 유체 퓨즈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압력 스위치는 설정압이 되면 이렇게 전기를 열거나 닫히게 하는 개폐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유체 퓨즈는 설정압이 초과하게 되면요, 유압에 의해서 파열돼서 압류를 탱크로 귀환시키므로 동시에 그 압력 상승을 막아서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체 퓨즈는 이제 막이 파열이 돼서 바로 귀환시켜 주는 거예요. 압력 스위치는 파열이 아니라 그 전기로 이제 개폐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자, 유량을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로, 이거는 속도를 제어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속도. 자, 교축 밸브가 있습니다. 소스 밸브. 유료의 단면적을 교축해서 유량으로 그 제어하는 밸브로서 구조에 따라서 오리피스, 니들, 볼 밸브 이런 걸로 나누게 되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양방향 유량 제어라고 합니다. 자, 이 기호는 이렇게 생겼고요. 교축 밸브, 소스 밸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이 엑셀을 밟으면 여기도 자동차에도 이 스로틀 밸브가 들어 있거든요. 엑셀 밸브는 스로틀 밸브가 열려서 그 기름이 자 많이 연소실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 태우는 것이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축 밸브를 많이 열어주게 되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체양이 많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유체양이 적어지면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속도 제어 밸브입니다. 그 전에 유량 조정 밸브는 이제 압력 보상형이라고 해서 그 압력이 변동함에 따라서 유량이 변동되는데, 그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기구가 들어있어요. 조정기구에 의해서 흐르는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압력 보상형 유량 조정 밸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 제어 밸브라고 하는 것은 그 유량을 교축한 동시에 흐름의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로, 이게 앞서 교축 밸브와 체크 밸브를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이 좀 빠졌는데 이 교축 밸브와 여기 체크 밸브가 사용이 됩니다. 체크 밸브. 그래서 교축 밸브와 체크 밸브를 동시에 사용하는 속도 제어 밸브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교축 밸브는 그 양방향 유량 제어라고 했었죠. 네, 이것은 체크 밸브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만 제어할 수 있게끔 일방향 유량 제어가 되겠고요. 쿠션 밸브도 있고요. 자, 급속 배기 밸브도 있습니다. 급속 배기 밸브는 실린더의 속도를 증가시켜서 급속히 작동시킬 때, 이거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 배기 밸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액추에이터의 속도 조절용 밸브는 속도 조절용 밸브, 이것은 유량을 제어한다는 뜻에서 유량 제어 밸브가 되겠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향 제어 밸브 보시겠습니다. 자, 방향 제어라고 하는 것은 유압 작동기의 운동 속도를 제어하는 밸브인데요. 자, 방향 전환 밸브는 그 유압 시스템 내에서 유동의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유동을 정지시키는 밸브로 운동 방향 전환, 정지시키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체크 밸브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쪽으로는 유체가 이렇게 자유롭게 흐를 수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는 이쪽을 막히게 됩니다. 이쪽으로는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하는 한방향 유량 제어가 되겠고요. 역류를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체가 흐르지 않게끔 하는 거죠. 역류를 방지하고 압력저하로 인한 위험 방지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어 밸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셔틀 밸브라고도 하고 오어 밸브라고도 하는데, 두 개의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의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 한 개의 출구를 갖추고 있고요. 한쪽으로만 유압이 돼도 출력이 나오는 오어 밸브가 되어 있고요. 이거 논리 회로로 보면 이게 X, Y라고 한다면요, Z가 출력입니다.
둘 다 없으면 출력이 없지만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이 나오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엔드 밸브는 이것도 여기가 x, y라고 한다면 x, y, z라고 한다면 둘 다 없을 때도 출력이 없고요. 하나라도 있어도 둘 중 하나 있어도 당연히 안 나오고 둘 중에 둘 다 그 입력이 있어야지만 출력이 나오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압 밸브라고도 하고요. 두 개 압력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출력이 나오는 그런 밸브. 두 개 입구 한 개 출력을 갖춘 밸브로서 두 개 입구에 같은 압력이 작용 시 출력이 작용하는 밸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5밸브는 자 고압 우선형 셔틀 밸브이고요. 자, 저압 우선형 셔틀 밸브인데 자, 저압 우선형 셔틀 밸브를 자, 엔드 밸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 우선형 셔틀 밸브를 자, 오어 밸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어 밸브가 엔드 밸브보다 더 큰 개념인 거예요. 고압 우선형이 나온다. 여기서 했을 때 고압이 우선적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자, 오어 밸브, 저압이 우선 나온다. 자, 엔드 밸브로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볼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렇게 볼이 들어 있는데요.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입력이 오고 자, 이쪽에서 입력이 두 개의 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출력이라 한다면 자, 이 부분이 하나 두 개가 같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밀어주죠. 근데 이쪽이 지금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이쪽 밀어줄 때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쪽 압력도 밀어주겠죠. 근데 그 이것은 더 센 쪽으로 센 쪽이 아니라 그 약한 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치우치겠죠. 그러면 이게 더 고압이었던 게 A가 B보다 고압이라 하면 이 A가 우선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압 우선형이 셔틀 밸브가 되겠고요. 자, 엔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내가 그 고압이게 되면 이게 다 막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쪽에 있으니까요. 볼이. 그래서 저압인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더 우선적으로 출력으로 나가겠죠. 물론 A, B 둘 다 그 입력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압일 경우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압 우선형이 엔드 밸브, 그 다음에 고압 우선형이 오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밸브의 구조에 의한 분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포핏 밸브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볼이나 디스크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디스크는 자 이렇게 생긴 걸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볼은 그냥 동그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볼이나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이쪽으로 자 입력을 주면 이 압력이 스프링의 압력과 비교를 해서 입력 압력이 자 스프링보다 커졌을 때는 이게 볼을 밀어내겠죠. 밀어냈을 때 방향 제어가 되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볼이 아니라 디스크다. 그럼 이게 디스크를 이용한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포핏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핏에는 이제 볼이나 디스크 구조가 가장 간단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슬라이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옆에 밀어주는, 그러니까 좀 간접적으로 밀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요게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슬라이드. 저온량이 누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물질에 민감합니다. 작동거리가 핏보다는 길겠죠. 그 작동력이 길면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길이가 짧으면 작동력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힘으로도 밸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로터리 밸브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면서 유로를 개폐해서 그 유동의 방향을 변하는 것을 로터리 밸브라고 하고요. 조작 방식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제어 밸브의 분류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압력 제어 밸브는 크기 맞고요. 자, 1의 방향 제어 밸브, 1의 속도 유량 제어 밸브 맞습니다. 1의 종류. 3번 이 틀린 보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트 수와 위치 수입니다. 자, 이게 몇 포트 몇 위치짜리 밸브인가 라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포트 수라고 하는 것은 밸브의 그 주관로에 접속하는 접속구의 수고요. 위치수라고 하는 건 밸브 내부에 생긴 전환 위치수를 뜻합니다. 자, 참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각형 개수를 위치라고 해요. 이 두 개가 있죠? 두 개 있으니까 이거는 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포트를 따질 때는 이 하나의 사각형 안에 접속한 접속구가 몇 개인가? 하나, 두 개가 있죠? 보통 공급을 P라고 나타내고 작업을 A라고 나타내는데 그 접속구가 하나, 두 개가 있죠? 이거는 이 포트 2위치가 되겠네요. 그럼 밑에 보시겠습니다. 이건 우선 사각형 두 개니까 2위치죠? 그 다음에 한 사각형 안에 접속구가 몇 개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3포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위치는 이것도 2위치가 되겠고요. 사각형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4포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치는 3개, 사각형 3개가 3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속구의 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므로 4포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밸브를 명명을 할 때 포트부터 얘기를 해주군요. 이것은 4포트 3위치짜리 밸브가 되겠습니다. 4포트 3회시짜리 그 밸브의 중립 위치, 중립에서 이제 위치시킨다는 뜻인데요. 그 4포트 3회시짜리는 좀 이렇게 종류가 좀 있습니다. 종류가 좀 있는데, 자, 오픈센터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P가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탱크가 탱크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A와 B는 작업 포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 공급 포트와 탱크로 가는 공급 포트, 작업 포트 4개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오픈센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펌프 성출류는 탱크로 교환돼서 무부하 운전이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다 열려있다고 하면 이것은 탱크로 가는 것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부하 공급 포트와 이제 탱크가 이어지면 무부하 운전이 가능하고요. 이쪽 작업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하가 안 걸린다는 뜻이에요. 또 전환 시에 충격이 적고 전환 성능이 좋으나 실린더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는 없겠죠. 모두 다 열려 있으니까. 클로즈 센터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두 막혀 있는 것. 자, 모두 막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립 위치에서 모든 포트를 막은 형식으로 밸브의 전환을 급격하게 작동하면 서지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동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실린더가 멈추겠죠. 근데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과도적으로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서지압이라고 하는데요. 과도적으로 발생하는 그 압력, 서지압이 되겠고요. 텐덤 센터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 위치에서 AP 포트는 차단하고 공급 포트와 탱크 포트만 연결하는 것을 텐덤 센터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무부하 운전 시 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요. 텐덤 센터형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펌프 클로즈 센터형은 중립 위치에서 P포트가 막혀 있고요. 나머지 작업 포트와 탱크가 이어져 있는 거고, 반대로 탱크 클로즈 센터형은 탱크만 이렇게 막혀 있고 공급 포트와 작업 포트 A, B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펌프 클로즈 센터형은요, 그 저속 경부하에서 관성에 의한 자중에
위험이 적을 때 사용하고요. 자, 탱크 클로즈 센터형은 전자인도 차동열에 의한 종속이 가능합니다. 실린더 클로즈 센터형은요, 펌프 얼로드가 요구되면서 부하에 의한 자동을 방지할 때, 자, 이것은 작업 포트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막혀 있는 거죠. 자, 공급 포트와 T가 연결되어 있고 작업 포트 B가 연결되어 있는 거, 한쪽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오픈 텐덤 센터형은 텐덤 센터형은 P 포트가 서로 통하게 되니까 무부하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 포트와 탱크 포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무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밸브로는 이제 슬라이드 밸브가 있고요. 볼 시트 밸브, 디스크 시트 밸브가 있습니다. 이게 볼 시트 슬라이드 밸브, 그 디스크 시트 밸브는요, 아까 그 밸브 구조에 의한 분류에서 볼과 디스크, 자, 슬라이드 밸브에 의한 밸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볼을 쓴다, 그 슬라이드를 쓴다,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디스크를 쓴다, 뭐 이렇게 쓴다, 이런 것들이죠. 소울밸브 같은 경우는 소형으로 큰 출력을 넣을 수 있고 빠른 응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동기와 부하 장치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자, 비례 제어 밸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압력이나 유량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 밸브가 되겠고요. 시간 제한 밸브는 이거는 구성 요소가 중요합니다. 속도 조절 밸브, 공기 저장 탱크, 그 3포트 20짜리 자, 밸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시간 제한 밸브는요, 탱크가 소형 탱크를 씁니다. 이게 소형입니다. 소형 공기저장 탱크 소형을 쓰는데 좀 한계가 있으니까 보통 30초 이내에 지연시킬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타이밍 어떻게 하는지 타이머 회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온딜레이 타이머, 이것은 1시 동작 순시 복귀 회로가 되겠고요.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자, 순시 동작 1시 복귀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저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